자, 의사결정 나무의 주요 방법입니다. 어떤 그 특징이겠죠.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트리 앤 룰 구조로 돼 있어요. 트리 형식으로 쭉 돼 있고 그 트리가 결국은 뭐예요? 룰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쉽게 우리가 규칙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 나무는 재기적 분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무를 키우는 거죠. 자,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게 키워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나무를 키워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사람이 2,700명하고 300명이 있었죠, 위에? 그죠? 있었죠?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나무를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잘라내요. 계속 그룹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룹을 다 잘 맞출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한다 그래요. 파티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계속 쳐낸다는 건 뭐냐면, 성장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룹을 계속 분리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룹이 최대한 동질할 때까지. 즉 한쪽으로 치우칠 때까지. 아예 전부 다 예스냐, 전부 다 노냐. 이게 딱 정해지면 가장 좋죠. 100%라는 말이잖아요. 확률로 100%니까 예스냐 노인지를 한 그룹의 클래스가 하나인 경우로 다 속할 수 있도록 계속 나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이제 막 섞여 있어요. 이제 섞여 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몇 명까지 섞여 있는 것까지 우리가 봐줄 거냐. 이런 걸 이제 정해야 돼요. 어쨌든 나무를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기서의 나무를 키워나간다는 말은 파티셔닝 한다. 즉 전체 개수를 계속 쪼개면서 클래스를 계속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클래스를 쪼개나가서 100명이면 50명 이렇게 또 쪼개고 그 다음에 또 쪼개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한 명까지 쪼갤 거냐 5명으로 쪼갤 거냐 5명까지 미니멈으로 둘 거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탑 룰 이런 게 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지를 성장시킬 때부터 그걸 고려해서 성장을 내가 좋은 가지들만 남기도록 성장할 수가 있겠죠. 아예 미리 가지치기를 해놓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게. 이게 스탑 룰이에요. 우리가 가지를 성장시킬 때 그 룰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야 일단 나무 다 키워보자. 키워보고 나서 마지막에 요거는 쓸모없는 가지네. 요거 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나무를 키우는 거하고 나무의 가지치기인데 그 중에서도 나무를 키울 때 아예 필요 없는 가지를 안 만드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과적합하고 이런 거를 필요 없는 가지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다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하기 전에 치는 게 아니고요. 다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쳐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무 성장시키기, 두 번째는 가지치기. 다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가지치기.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 배우는 내용이 뭐겠어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나무를 성장시킬 거냐? 그 다음에 다 성장시킨 다음에 가지를 어떻게 칠 거냐?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요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정리됐죠? 그죠? 나무 성장시키기, 그걸 우리가 분할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 프러닝이라고 하는데 나무 가지치기 이겁니다.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카드 발급, 통신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주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 왜냐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의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환자들이 막 물어봐요. 제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아니 그냥 시스템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암일 확률이 뭐 얼마.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설명을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설명이 중요한 분야일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설명보다는 잘 맞추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다 적용해보고 그 중에 가장 성능이 높은 걸 고릅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나는 예측보다는 설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아니면 나는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거.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우리 하다못해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있었죠? 나이브 베이지안. 나이브 베이지안이 더 잘 맞추느냐? 의사결정 나무가 더 잘 맞추느냐? 이제 이거를 가지고 결정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검증했을 때 검증력이 높은 걸 쓰면 되잖아요. 더 잘 맞춘다는 거니까. 근데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조금은 덜 맞추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분야마다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위에 있는 거를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나무가 거꾸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가 거꾸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뿌리예요. 제일 마지막 게 뿌리 노드고요. 그 다음에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내 위에 뭐가 있으면 걔는 부모고요. 얘 밑에 뭐가 있으면 걔는 자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얘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지만 또 얘 입장에서의 부모 노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거는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도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일 위에 뿌리 노드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라고 그러죠. 얘를 단말 노드. 결국은 요 그룹을 단말 노드를 최대한 쪼개가지고 이거를 잘 맞추는 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거겠죠. 이거를 우리가 맞춰나가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종류랑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야, 너 종류가 뭐니? 클래시피케이션이야? 리그레션이야? 결정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디시전 트리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뭐야? 너는 분류야? 그럼 너는 분류나무라고 부를게. 앞으로. 너는 회기나무야? 회기나무라고 부를게. 얘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 뭐라고요? 목표 변수. 타겟이 클래스로 이루어졌으면은 분류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성장률 이런 게 있으면은 걔는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 분류면 분류나무라고 하고요. 예측은 예측나무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그냥 리그레션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랬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리그레션 트리. 그래서 요 이름을 붙여서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카트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 트리. 얘는 그러면 뭐겠어요? 카트라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이제 분류 방법인데 얘는 둘 중에 뭘 하겠어요? 둘 중에 둘 다 합니다. 이름에서 써 있잖아요. 얘 이름이 뭐예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고 써 있죠? 아예?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가능한 거겠구나. 둘 다 가능하겠구나. 뭐냐면 카트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카트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얘는 분류나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회기나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목표 변수가 범주형일 때도 쓸 수가 있고 연속형일 때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옵션을 조금 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옵션 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조정해 주면 얘를 분류로 하거나 이제 리그레션으로 하거나 이제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C4.5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C5.0이라는 걸로 이제 더 확장돼서 이제 개발됐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많이 쓰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쓰는 방법론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이드 또는 케이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카이스퀘어 방법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서 배웠던 카이스퀘어 방법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재기적 분할 알고리즘 즉 뭐냐면 의사결정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너 뭐니? 그러면 나는 분류나무야. 나는 리그레션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너 무슨 알고리즘으로 개발했니? 그러면 나는 카트야. 나는 C야. 나는 KD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용어들이 언제 어려운 게 막 나오죠?
자, 이제 회사 가서 이런 거 한마디씩 탁탁 뱉어주면, 야, 너 유식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게 뭔지는 알고 가야죠. 그래서, 불순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의사결정 나무가 중요한 게, 그룹이 있으면 그룹을 계속 쪼개죠. 쪼개는데 뭘 어떻게 쪼갠다 그랬어요? 어떤 방향으로? 잘 맞추는 걸로. 즉 한쪽으로 쏠리게끔 한다 그랬죠. 그 그룹이 아예 전부 다 노면 100%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예스가 노가 몇 개씩 있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한쪽이 100대 0. 이런 분류가 가장 좋은 분류라는 거죠.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 다 개인 거니까. 그죠? 근데 반반 섞여 있으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런 헷갈리는 놈이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순도라고 해요. 야, 너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 예스도 50개고 노도 50개야. 얘 반반인데 얘는 그럼 넌 뭐야 소속이? 나 소속이 없어.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불순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계산하냐면 이걸 계산해줘야 어떻게 돼요? 쪼갤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지치기가 아니고 나무를 계속 성장시킨다고 했죠? 우리가 그걸 재기적인 파티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무를 계속 가지를 계속 생성한다는 건 뭐냐면 이 불순도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같은 그룹끼리 계속 묶어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진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지수도 있고 정보이익, 인포메이션 게인, 그 다음에 카이스키업 통계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쪽을 하게 되면 많이 듣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빅데이터 쪽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책들 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뭐고 뭔지 이름만 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카트랑 진위지수랑 연결돼 있고요. C랑 엔트로피랑 그 다음에 K드랑 그 다음에 카이 제곱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보드릴게요.